네, 오늘 지수 자체의 상승 탄력은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2,600선, 코스닥이 760선을 회복했네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외국인들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또 의미 있는 지수대에 지수는 올라섰습니다.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지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그동안에 너무 수익률이 안 좋아서 투자분들이 다 미국 쪽으로 가는 동학개미에서 네. 서학개미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이 매수 규모 그리고 거래대금 현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 날 금요일이죠. 13.9조 원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것은 4개월 만에 이제 월 평균으로 1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말랐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텐데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그 거래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 방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도리어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쪽은 보니까 30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는 등 국내 기관들은 좀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지금 1년 5개월 만에 외국인 비중이 최저치일 만큼 계속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그렇지 않은 업종 이게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 외국인의 지분율, 코스피의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 그러니까 작년 7월이었는데 그때 35%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간 단위로도 5주 연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순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다. 이게 부담입니다. 근데 이것을 업종별로 좀 나눠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오늘 시장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종목들, 그리고 산업, 대표적으로 트럼프 수혜주가 있죠. 조선이나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가총액이 큰데 지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린 산업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추진했었던 밸류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은행이나 보험 이런 쪽이 마찬가지고 또 IT 중에서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이 매매 동향은 갈려 있고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을 좀 나눠서 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SK 하이닉스는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8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그렇고 오늘도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수출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수출주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쪽 관세 문제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뉴스를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 이 관세가 계속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협박은 정말로 협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된 국가는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만 그랬고요.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협상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마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스케줄을 보게 되면 보편 관세를 넘어서 서로 간의 관세 레벨에 따른 상호 관세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정은 4월 2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 그리고 IT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관세를 맞게 되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불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주말 사이에 여러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태스크포스 TF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아보겠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순조롭게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협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악까지 이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은 수출 많이 하고 우리 건 왜 이렇게 안 가져가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소비자들이 안 사는 선택을 안 할 뿐인데 어쨌든 관세적으로 압박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반도체 쪽도 봐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반도체법 재검토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하고 뭔가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반도체 쪽에 관세 부과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보조금을 다 없애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내놨었던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상무장관, 뭐 인준을 앞두고 있는 뭐 러스틱 후보도 그랬고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주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네. 37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이 한 40억 달러 이상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되돌려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리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보조금 안 주게 되면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한국에서 수출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 지키로 약속했고요. 그걸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태클은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쪽으로 또 제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끊어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에는 이것의 대체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은 협상의 카드고 일종의 블러핑이고 여기에서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이 잘 좀 대응해 나가면 그래도 해결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화 정책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주말 사이에 발표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좋진 않았어요. 네. 생산은 또 좋았는데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의 정책, 우리나라 한은도 또 기준금리 결정을 바로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은의 결정은 어떨까요? 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1월에 내렸어야 됐는데 사실 이게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2월에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4.5% 그리고 한국의 3% 1.5%포인트 차이인데 한국이 내리게 되면 1.75%포인트로 네. 확대가 돼서 환율이 더 위험하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예전처럼 이런 금리 갭에 따른 환율 변동성 이게 극단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요. 이게 이창용 한은 총재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의 환율 레벨이 1,500원 가까이 갔던 게 지금 1,440원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해서 내수가 굉장히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방어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 2월 25일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에서는 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 미국은 그럼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십니까? 일단 경제 지표에 네. 따라서 결정을 할 건데요. 이 행정부 단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겠지만 지금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여러 연은 총재들이 신중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속도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또는 상반기 말 이렇게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길게는 뭐 봄 이전까지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보통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100일 정도를 우리가 허니문 기간, 가장 불확실성이 큰 기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결론은 업종 차별화를 염두에 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에 관세이고요. 관세를 피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모든 이제 자금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주긴 하지만 뭐 조선이나 뭐 방산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의 관세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방산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올랐기 네. 때문에 좀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좀 빠졌을 때 사는 전략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세를 관련해서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처럼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